그 밤, 잘못 들어선 문이 열어준 세계. 나의 첫 쾌락이 관한 솔직한 고백. 안녕하세요. 이 밤,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마이크를 들었어요. 아니, 오늘은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네요. 어쩌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죄스러운 제 삶의 한 페이지예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을 단 하룻밤의 실수가 어떻게 완전히 부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과 착각의 경계, 그리고 2층 손님방 B.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어요. 마치 몸 안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았죠. 친구 지민이 부부와 남편의 대학 동기들, 총 3커플이 모인 성대한 집들이가 새벽까지 이어졌으니까요. 남편은 1층 거실에서 동기들과 마지막 위스키 잔을 기울이기로 했고, 저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2층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집 2층은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맨 끝에 지민이 부부가 묵을 손님방 A가 있고, 그 옆에 저희 부부가 간이로 사용하던 손님방 B가 있었죠. 저는 손님방 B에 미리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 눈을 붙였어요. 새벽 1시 반쯤이었을까요? 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 저는 잠결에 남편이구나 생각했어요. 짙은 와인향이 코끝이 스쳤고 익숙한 듯 낯선 무게가 침대 매트리스를 짓눌렀죠. 어이구, 자기 먼저 자고 있었네. 미안, 너무 늦었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분명 남편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허스키하고 달콤했어요. 저는 취해기에 젖은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움직임을 얌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의 손길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으면서도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때론 거칠었어요. 이내 제 몸 깊은 곳까지 탐색해 들어왔죠. 지난 몇 년간 저희 부부의 관계는 마치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는 의례 같았어요. 저는 늘 수동적이었고 때로는 의무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위에 있는 그는 저를 완전히 다른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의 숨소리, 그의 거친 움직임, 제 귓가에 닿는 뜨거운 숨결, 모든 것이 낯선 전율을 줬죠. 저는 제 안의 모든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격렬한 오르가즘.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어둠 속으로 먹혀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행위가 끝난 후 그는 제 머리를 잠시 쓰다듬더니 이마에 짧게 키스했어요. 잘 자, 내 사랑.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죠. 저는 그를 남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밤은 제 삶의 가장 짤릿한 비밀이 되었죠. 착각의 연쇄와 불편한 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3층 안방에서 내려왔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어젯밤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여보, 잘 잤어? 1층에서 늦게까지 마셨더니 머리가 다 아프네. 그때 친구 지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어젯밤 일화를 풀어놓았어요. 수야야, 나 어젯밤에 너무 황당해서 현수가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3층 안방을 우리 방이라고 착각해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잖아. 나는 자다 말고 얼마나 놀랐는지 3층까지 올라갔다가 아휴. 지민이의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수? 지민이 남편인 현수가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그것도 3층 안방을? 저는 2층 손님방 B에 있었는데? 순간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젯밤의 그 목소리, 그 손길, 그것은 현수였을 거예요.
취했기에 우리 방을 자신의 방이라고 착각하고 들어온 거겠죠. 저는 죄책감보다 해방감을 먼저 느꼈어요. 지난밤의 쾌락은 실수였고 착각이었어요. 현수에게는 그저 술 취한 밤의 기억일 뿐이고, 하지만 저에겐 남편이 아닌 금난의 상대에게서 얻은 가장 강렬한 첫 경험이었죠. 저는 제 욕망을 현수와의 실수라는 스토리로 포장하면서 저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현수의 존재는 저를 집착하게 만들었죠. 몇 주 후에 지민이 부부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현수를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저를 향할 때마다 제 온몸은 그날 밤의 격렬한 감각을 되살려냈죠. 현수는 언제나처럼 지민이에게 다정했고 저에겐 예의 바른 친구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우리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뜨거운 비밀이 있다는 걸요. 가장 안전한 거짓말, 냉정한 계산. 저는 현수를 향한 집착을 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밤의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태호 오빠가 아닌 현수가 방을 잘못 들어왔다는 시나리오로 말했어요. 최소한 남편에게도 사고였다는 변명은 하고 싶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그날 밤 2층 손님방에 들어온 사람은 현수였어. 방을 착각했대.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니, 너무나 침착했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알고 있었어. 뭐라고?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남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솔직히 말해줄게. 나도 느꼈어.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의 신음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지. 나는 당신의 그 쾌락이 당신을 깨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민이에게 현수가 3층 안방을 착각했다고 말하고 당신도 그걸 믿게 둔 건 현수가 아니라 태우였기 때문이야. 태우 오빠? 응. 태우가 우리 회사 거래처 대표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 만약 당신과 태우의 일이 지민이 귀에 들어가고 지민이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우리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 사업, 아니 우리 가족의 생계가 끝장나. 태우는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는 버릇이 있지만 절대 입을 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착각한 친구, 남편 현수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제가 2년간 집착했던 것은 현수가 아닌 민수 오빠의 몸이 주던 쾌락,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알리바이였던 거예요. 현수는 단지 가장 무해하고 가장 안전한 희생장이었던 거죠. 결국 제가 느낀 강렬한 첫 쾌락은 순수한 일탈이 아니라 남편의 냉철한 비즈니스 판단과 위기관리 계획 아래에 놓여 있었던 셈이었죠. 남편은 저의 가장 사적인 쾌락까지도 자신의 사업적 생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저는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이나 미움, 그 이상 비밀을 공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밤의 쾌락이 주던 흥분 대신 남편의 냉철함과 세상의 잔혹한 현실만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당신의 밤은 안전한가요? 당신 침실의 문은 누가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사적인 쾌락조차 혹시 누군가의 가장 안전한 거짓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